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원 보수와 임원 상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임원 보수는 보통 월 단위로 지급이 되고 임원 상여금은 이제 분기나 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게 지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이나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자금들이지만 임원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사하실 때 뭐 짧게는 10년, 뭐 길게는 한 20년 후에 받아가시는 퇴직금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미리미리 좀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될 필요가 좀 있으십니다. 지금 그리고 또 세법상으로 보시면 요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주기적으로 좀 계속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 좀 많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재 시점에 와가지고는 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축소됐습니다. 세제 혜택을 좀 많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소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리미리 이 제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적용 범위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부분들은 임원 보수나 상여금에 대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임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단 별도의 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그래서 부장이시지만 임원 호칭을 받으시는 분들, 뭐 상무님, 이사님, 호칭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내 부장급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별도의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가 있으실 건데요. 그거에 의해서 지급이 될 거다. 요 임원 퇴직금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을 거다라고 명시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연봉 계약을 한 임원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명시를 좀 해드렸고, 등기상의 필요에 의해 등기된 이후 사임한 임원, 등기해서 사임한 임원도 요 대상은 아니다라고 여기서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 업무 집행권이 없고 인사 노무 관리 등 회사 경영 책임이 없으며 사용자의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아니다라고 이 부분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 임원 퇴직금 보수 규정을 적용받는 임원과 아닌 부분들을 좀 구분을 좀 해놓으시는 것이 회사 경영에 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지급 사유입니다. 지급 사유는 당연히 퇴직금이기 때문에 회사에 퇴직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넘으신 임원에 대해서만 지급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그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신다. 또 법인이 합병, 분할 등 조직 변경 등 사업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퇴직으로 볼 거다. 그 다음에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이 된 경우에도 실질적 퇴직으로 볼 거다. 그 다음에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할 거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중간정산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재임 기간 중에 이제 퇴직금을 이게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몇 가지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요 조항만 넘어가서는 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은 좀 해당 사항이 없으신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보면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임원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긴급자금이 좀 필요하시잖아요. 이럴 때 중간정산을 통해서 퇴직금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어떤 재해를 입어가지고 비상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하겠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에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받아서 퇴직금을 활용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퇴직금을 적립해서 갈 수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외에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제 퇴사 처리를 하는 거죠. 퇴사 처리를 하고 그 퇴직금을 받은 다음에 재입사를 해가지고 다시 임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근무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의 텀이 너무
그 짧으면 그거를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퇴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임원의 근무의 연속성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임원의 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1년 단위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임원을 또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기간 동안은 좀 지켜줘야 현실적으로 퇴직을 했다가 재선임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져 버리면 과세관청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받았던 중간에 받았던 퇴직금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지급금이라는 걸로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상환해야 되는 자금으로 되고 가지급금 자체가 무서운 거는 그 복리로 또 이자가 붙어서 나가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은 요 세 가지 조항만을 좀 지켜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관 내에 그 계산식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 계산식에 따라 가지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퇴직금 산출 기준액, 퇴직금 산출 기준액이 연봉의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급 기준율이라고 해가지고 연봉의 10% 정도를 책정을 받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몇 프로를 지급할 수 있냐라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200%까지는 지급받으셔도 된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봉의 10% 곱하기 200% 정도까지는 퇴직금으로 받아가도 퇴직소득세만 묻겠다. 이런 뜻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시면 근로소득세하고 퇴직소득세가 발생을 할 건데 이 금액이 크다 보면 근로소득세는 한 40% 정도 세금을 내시는 거죠. 근데 퇴직소득세는 이거의 절반인 한 20% 정도 내실 수가 있으세요. 따라서 퇴직금을 더 많이 받아갈수록 세금적으로 보면 되게 이익이 있으신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퇴직금의 배열을 높여가지고 그 금액을 더 많이 받아가려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세관청은 이걸 근본적으로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200%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일단 세법상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근속연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연 단위의 내용이기 때문에 1년마다 한 부분들을 이제 근속연수, 10년을 근속하거나 20년을 근속한 거를 합산을 시키는 요 계산을 하겠다라고 여기 자료에 명시를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율을 갖다가 지금 5년 미만은 200%, 10년 미만은 300%, 10년 이상은 400%로 좀 제가 넣어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과세관청에서는 지금 200%만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는 제가 300%, 400%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100%, 200% 오버되는 것들은 근로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퇴직소득세가 20%라고 했으니까 약입니다. 약 20%라고 했으니까 지금 200%까지는 20% 세금은 내시지만 거기서 초과되는 100%, 200%는 보통 근로소득세 40% 정도 세금을 내셔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세금을 내기가 싫다고 하신다면 지금 요 안에 규정상에다가 모든 규정들을 다 200%만 한정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샘플링으로 좀 드린 거고 실무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이걸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옳은 거다. 이걸 준용해서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의 보수에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식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주변의 업체들과도 비교하실 수도 있고요. 회사 내에 같은 임원들끼리도 비교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좀 참조하셔서 책정을 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속연수의 계산은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 등을 모두 포함한 재직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근속하신 거 다 연수 계산하셔서 곱하시면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 공로금 및 퇴직 위로금의 지급이라고 좀 별도 사항을 넣습니다. 보통 임원들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그 노력과 헌신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이제 퇴직 위로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퇴직 위로금을 이제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명시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 위로금을 퇴직 소득세만 내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일반 상여로 봐가지고 근로소득세를 정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과세관청에서는 좀 비교해서 분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이게 상여로 해서 근로소득세를 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현재 조항상에서는 여기다 넣어놓고 나중에 퇴직금과 이 특별공로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으로 인정을 받으시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금 특별공로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세무적으로 보면 이 조항에 들어갔다고 해서 100% 퇴직소득세만 내고 받아가실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건 사례로 이렇게 넣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 그 임원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서 특별 공로금 및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 특별 공로금은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에, 또 업무로 인한 상해를 입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50% 이내, 재직직 순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100% 이내에서 더 지급을 할 수가 있다. 요 지약이 들어가 있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의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회사 내에. 그럼 현금 외에 회사의 재산, 재고자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고정자산, 보험증서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요새 보통 법인 기업체에서는 우리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으로 해가지고 임원의 리스크 관리 및 회사의 운영자금도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임원의 퇴직금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럼 향후에 이 부분들을 현금화시켜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해약을 하시면 현금이 회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셔도 되지만 보험 상품 자체에서는 명의 변경, 양도 양수도 가능하세요. 법인이 계약자인 거를 갖다가 임원으로 계약자를 돌릴 수가 있으신 거죠. 물론 보험 상품에 대한 시가 평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 증서를 얼마짜리로 볼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보통 적립액하고 납입 보험료가 있으실 텐데요. 많은 거를 보시면 안전하십니다. 적립액이 많다면 적립액으로 퇴직금으로 보시고요. 납입보험료가 많다면 납입보험료를 그 퇴직금으로 보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의 퇴직금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의 퇴직금은 유족에게 지급한다. 있고 이 규정의 그 개폐, 효력이 발생되고 닿는 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라는 규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일은 이제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규정, 상여금 규정, 이제 퇴직금 규정을 갖다가 주주총회에서 이제 결의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3월 30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다음에 경과교체는 이제 선임된 임원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순속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법인 컨설팅을 할 때 임원 퇴직금 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일반 상여나 급여보다 절대적인 세제 혜택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임원 퇴직금 설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나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중소기업 경영지원단하고 함께 의논하시면 대표님에게 회사에 꼭 필요한 제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임원 퇴직금 규정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정관의 첨부설인 마지막 임원 유족 보상금 규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